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일이었죠. 5월 2일 근로자의 날에 유럽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 원전이 지금 이제 최종 계약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게 몇 개월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 확정이 나게 됐다. 체코 원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럽 원전, 천조 규모 유럽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현재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었던 IT 섹터,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갑작스럽게 나타나주는 기다렸었던 이런 원전 모멘텀들이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 수주가 확정됐습니다. 중장기 협력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0조 시장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체코는 유럽 원전 시장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1000조 원 유럽 원전 시장 공략이 본격화가 될 겁니다.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바이든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사우디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좀 친해지려고 하게 되면서 미국에게 좀 곤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었는데 사우디는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다가오는 6월이 사우디 원전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원전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유럽의 그런 이제 예술이 되살아났었던 그런 과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원전이 되살아나는 원전 르네상스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전 세계 증시를 주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 속에서 K 원전 기업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이 승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워낙 이제 그런 건설을 하는 기술력 같은 경우도 높은 상황이 있어서 특히나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 원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일단은 따내려고 가격을 굉장히 이제 싸게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제 24조 규모의 본계약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원전 2기를 건설을 하는 계약이죠. 성공적으로 이게 완공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테물린 지역의 신규 원전 2개, 지금 체코 원전이 이거 우리가 최종 수주한 거 2개 포함을 해가지고 4개를 지금 신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곧바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더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50조짜리 프로젝트가 되게 되는데 건설 비용만 50조고 그럼 연료봉 같은 경우도 체코가 우라늄 연료봉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향후 30년, 50년 동안에 이 원전이 운영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비 같은 경우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 비용들까지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건설 비용의 2배 이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00조 규모의 프로젝트로 커지게 될 것이고요. 현재 체코 현지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연합 쪽에서 유럽의 자국의 그런 산업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유럽연합의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보조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린 에너지 쪽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아시아 쪽의 제조업이 유럽 시장을 전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유럽 자국의 그러니까 유럽 연합 내의 그런 컨텐츠 비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현지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유럽의 컨텐츠 비율들, 현지 기업들의 컨텐츠 비율들을 지금 충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이제 나라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쪽에 그런 원전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경쟁력도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이 최근에 폴란드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스웨덴 이런 유럽의 신규 원전 수주 계획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의아하다 걱정을 좀 사게 됐었죠.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 사건 협상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유럽 원전 시장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유럽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을 하는데 협의를 한 것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전 세계의 50%의 원전을 건설을 한 원전 기술력의 본산이죠. 근데 이제 최근 뭐 10년 동안에 글로벌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지 않고 미국 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건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망했어요. 10년 동안 뭐 매출 발생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원전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10년 동안에 이 프로젝트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국내 원전 시장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10년 동안에 뭐 창원 원전 산당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업황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그래도 최소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정도의 매출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미국의 원전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혼자서 사실 천조 규모의 유럽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거면 이제 유럽연합이 같은 이제 유럽인 프랑스에게 몰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한수원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재권을 어느 정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이 가져가게 되면서 주기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알짜 계약들 같은 경우는 한국 쪽에서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유럽의 주요 원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 국가들 뭐 이제 많죠. 영국이나 아니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이제 다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겠고 아니면 뭐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원전을 추진을 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입찰 참여를 하는 희망을 하는 국가들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워낙 이제 탁월한 기술력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는데 진영 싸움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크죠. 지금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게 지금 최근까지 그런 원전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안 하다가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성사를 시키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 수주를 도전을 하는 경영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단독 수주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였던 아랍에미레이트 쪽의 바라카 원전 4기가 지금 이제 작년에 완공부터 해가지고 상업 운전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2개를 더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겠거든요. 이 부분은 뭐 거의 당연히 우리나라가 딸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쪽에서 동남아의 최초 원전 가동을 203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 인도라고 하던가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의 주요국들이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진행을 해주고 있었죠. 압도적인 그런 이제 시장 소비 시장에 더해가지고 그런 소비 시장에다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국이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통상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중국의 제조업 공장 역할을 미국 쪽에서 계속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인도에게도 넘겨주고 동남아 쪽에도 넘겨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동남아는 대부분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그냥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석탄을 많이 뗍니다. 석탄을.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27년 이후부터는 이런 석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제 전력을 가지고 만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제조업 상품들이 벌금이 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나 인도 쪽에서 중국의 이 제조업 역할을 가져오면은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이 국가의 일생일대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석탄 위주의 전력 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동남아 쪽에서 없는 살림의 원전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겠는데 특히나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우 인도는 러시아 쪽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동남아는 특히나 중국하고 경제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미중 통상전쟁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 쪽 하고 그런 협력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런 경제 협력 관계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를 동남아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가 중국과 협력하지 말고 중국의 역할들, 제조업 역할들을 동남아 쪽으로 넘겨줄 테니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미국과 친한 그런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SMR 쪽으로 관심이 높죠. 그래서 원전 기술 제공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들의 원자재만 강탈하지 말고 그런 원자재를 재련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공장들을 현지에다가 두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런 원전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 거를 요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달 주요 프로젝트 임박합니다. 사우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쪽에서 굉장히 조용히 추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일명 PC주의죠.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를 하게 되면서 이 사우디 쪽의 그런 이제 절대주의 왕정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그런 절대주의 왕정을 비판을 하는 언론일 까슈끄지라는 그 언론인을 사우디 왕세자가 살해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그 부분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을 완전 그냥 좀 사이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임기 당시 때 코로나 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물가를 좀 낮추고자 석유 가격 좀 낮춰달라라고 사우디를 사우디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의 문전박대만 안 했지 바이든이 굉장히 체면을 많이 구겼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특히나 그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게 되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사우디가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배신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에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거든요. 배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난리가 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 예비협정 체결 계획, 이 부분이 이제 사우디의 핵 보유를 포함을 한 그런 부분들의 체결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접점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사우디의 원전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석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아마 사우디가 미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할 텐데, 미국이 지금 사우디 그 사막 맨 땅에다가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핵에 대한 그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수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함께 엮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일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6월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도 한미 공동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체코 이어가지고 이런 사우디 원전까지 터져 놔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가 이제 원전 관련주의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비상계엄이라고 하던가 탄핵이라고 하던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체코 원전 최종 수주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K원전에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 포함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모두 다 친원전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의 탈원전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고요. 제조업의 대이동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중동이라고 하던가 인도 쪽으로 이런 제조업 공장이 옮겨지는 제조업 대이동에 있어서 원전 에너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했겠고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빠르게 확보를 하는 기업이 이 중국의 역할을 빠르게 넘겨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AI 같은 이런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원전 르네상스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K원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확실시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르비텍입니다. 원자력 방사선과 함께 폐기물 관리 같은 이런 원전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주고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 원전 사업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주기기 같은 경우를 제조를 해주는 사업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을 하는 EPC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정비나 이런 용역을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절대적인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EPC가 큰데, 여기는 거의 뭐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요. 10%가 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제조 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를 넘어가기 힘들죠. 근데 용역 사업 같은 경우는 20% 30%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서비스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원전 전성기 때 주가에 대한 그런 밸류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방사선 계측기 국산화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원전 해체 과정 기술력도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를 찍고 유럽 천조 원전 시장을 지금 이제 진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유럽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 이 처리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체 기술력의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오르비텍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그 이후에 유럽 원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직접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올해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설비 정비 전문 기업이겠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용역 기업들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전 전기 용역 아니면 계측 제어 설비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있겠고, 용역뿐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도 지금 이제 이 국산화 기술력 확보를 하게 됐다. 최근 정비 위주에서 장비 제작까지 공급을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서 이런 두 가지가 겹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에다가 그런 이제 매출 규모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폐기물 해체 사업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서 SMR 기술력까지 원전 전주기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뭐 당일 급등을 한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단타방 100% 무료 단타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최근에 태영건설 대선주로 이제 찍어드려 가지고 하루 만에 상한가, 이틀 만에 4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들 어떻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채널의 메인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맨 위로 가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이제 통해가지고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단타 수익 매일 아침에 챙겨 나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